하하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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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웬만하면 신경 끄고 살려고 했지 별내봤자 나만 손댄 건 첫반하장 후안무치 범죄공하고 몇이에요? 3030 550 가위가 없어요. 잠깐 쓰고 다시 먹어요. 네.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도가 만천하에 폭로됐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불리한 댓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댓글을 달며 대대적인 선거 개입을 해왔던 것이다. 미처 지우지 못하고 남아있는 댓글 중
국정원법 위반 글은 1970회, 선거법 위반 글은 73회나 된다. 70여 명의 국정원 조직은 무엇을 위하여, 원세훈 국정원장은 누구를 위하여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인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박원동 국정원 국장은 경찰의 증거인멸, 수사방해, 허위 발표를 지시한다. 2012년 12월 16일 토론이 끝나고 밤 11시 경찰은 조작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2013년 6월 18일 검찰 발표에 의해 이 모든 사실들이 발각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 수사에 대해 업무보고, 협의 지도 등 원칙적 수사 지휘 행위를 한다. 결국 두 사람의 버티기와 외압에 원세훈과 김용판은 불구속 기소되기에 이른다. 국민들은 궁금하다. 아직 밝혀내지 못한 60%의 진실. 국민들은 알고 싶다. 2012년 8월 이명박과 박근혜의 백분회동에서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박근혜 대통령의 방조 아래 범죄자는 활보하고 증거는 사라지고 있다. 이 사실을 알려야 할 언론에겐 재갈을 물리며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는 중고생의 시국선언. 아이들의 민주주의를 위한 엄마들의 시국선언. 이명박과 원세훈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역사학자의 시국선언. 그 외 대학생, 교수, 의사, 예술인, 해외 동포 등 국민의 공식 확인한 피해 사실입니다. 남재준 국정원장,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뒤를 이어 임명된 남재준 국정원장은 민주당이 국정원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하자 정상회담 대화록을 부패 동의 없이 불법으로 공개해 NLL로 국민들의 눈을 돌리고 국정원 국정조사를 합의를 지연시키려 했다. 이는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국민들을 혼란케 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보고하셨습니까? 대통령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입이라고 불리는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민주당의 강한 국정원 개혁 의지를 마치 대선에 불복하는 것과 같다는 논리로 발언을 한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 역시 대파 우선주의라는 표현을 쓰며 민주당이 분열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수차례 언론 플레이를 한다. 국정조사가 파행을 거듭하는 와중에서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야합으로 국정원이 대선 개입, 정치 공작을 했다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박원동 국정원 국장은 경찰의 증거인멸, 수사방해, 허위 발표를 지시한다. 있겠습니다. 난타 공연 환타락 그룹의 난타 공연이 있을 때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집중해 주시고 제가 구호를 선창할 때 끝 단어만 여러분께서는 힘차게 3번 재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주주의 파괴하는 국정원을 개혁하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국정원을 개혁하여 민주주의 수호하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민주주의 파괴하는 국정원을 개혁하자. 민주주의 파괴하는 국정원을 개혁하자! 호응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국정원을 개혁하여 민주주의 수호하자! 이제 난타그룹, 환타락그룹의 공연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회를 맡은 저는 이곳 서울광장 우리 중구 지역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정호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는 오늘 국민들의 고단한 삶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게 이곳 서울광장에 모두 함께 모였습니다. 또한 국가정보원이 정권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위해 복무할 수 있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지금까지 평화 집회를 해왔고 오늘도 그럴 것이고 앞으로도 평화 집회를 유지할 것입니다. 이것이 당의 원칙이고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국민들과 우리 민주당 당원 동지들의 이러한 마음과 열성을 모두 모아서 오늘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촉구 3차 국민보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광장 가운데 에드블론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국정원을 개혁하여 정의와 민주주의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조로 희망의 에드블론 띄우기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우리 모두의 영혼을 담은 에드블론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에드블론과 함께 오늘 희망의 플랜카드 문구처럼 국정원 개혁, 책임자 처벌, 대통령 사과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민주당 지도부를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김한길 대표와 지도부를 양승조 최고위원, 우원식 최고위원, 조경태 최고위원, 박혜자 최고위원, 신경민 최고위원, 이영독 최고위원, 그리고 우리 김한길 대표, 전병훈 대표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지도부는 이제 무대 아래로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서서 주시기 바라주십니다. 죄송합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서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묵념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8일은 고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 4주기이고 오늘 17일은 장준하 선생 38주기입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님과 장준하 선생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평화 헌정 수호를 위해 앞서가신 순국 순혈 민주 열사분들을 위해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퇴와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고 무너진 국가기강을 다시 세우기 위해 풀철주야 뛰어다니신 분입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힘찬 격려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기 천막당사에서 저를 만나는 시민들이 요즘에는 제게 이렇게 묻습니다. 더위에 많이 지치셨지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뭘요?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지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분명히 답해 줘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제 시작인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드디어 다음 주부터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주말마다 이곳 광장에 나와주시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박수와 함성을 저 청와대에 귀가 뚫어지도록 힘찬 함성과 박수를 보내주십시다, 여러분. 지난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서 헌정사상 초유의 국기문란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정보기관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 경찰의 은폐 축소, 박근혜 대통령 캠프에 불법 유출된 정상회담 회의록을 대선 유세장에서 낭독한 일, 국정원의 정상회담 회의록의 무단 공개에 이어서 급기야는 어제
국정조사 증인으로 나온 원세훈, 김영판이가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세상에 어느 정권, 어떤 대통령도 헌정질서를 이렇게 한꺼번에 마구 유린한 적은 없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보고드립니다. 국정조사에서의 증인의 선서 거부는 대놓고 진실을 말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이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대놓고 증인을 감싸고 변호하는 변호인단의 모습이었습니다. 원세윤과 김영판 증인의 태도는 국기문란을 저지른 자들의 반성하고 자숙하는 모습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데 공을 세운 1등 공신들의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오만 방자한 태도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계속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물대포가 등장했습니다. 국민의 함성에 대해서 물대포와 최루탄과 공봉으로 이기려 했던 대통령들, 국가정보기관을 동원해서 정치를 장악하려고 했던 대통령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불행한 대통령이 되고 말았다는 엄명한 역사를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자리에 월급 생활자와 중상층부터 세금을 쥐어짜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폭탄 선언이 있었습니다. 재벌들의 비밀 금고와 수포 부자들의 명품 지갑은 지켜주고 힘없고 백없는 월급쟁이와 시민들의 유리 지갑부터 털겠다는 발상은 국민들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인지 그들의 생얼굴 본색을 드러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중산층과 서민은 내일을 생각하면 그저 막막합니다. 다른 생각하다가도 문득 가계부채를 생각하면 전셋값을 생각만 하면 덜컥 숨이 막힌다고 하십니다. 아이들 데리고 길거리에 나앉을 생각하니 걱정이 태산인 판에 비밀 금고와 명품 지갑은 놔둔 채 유리 지갑부터 털겠다는 박근혜 정부에게 중산층과 서민들은 절망합니다. 분노합니다.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여러분. 개미들에게는 작은 모래알 하나가 폭탄일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민생이 무너집니다. 민주주의가 망가지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선거와 세금을 제멋대로 주무르게 됩니다. 권력을 장악한 세력이 선거를 제멋대로 주무른 것이 지난 대선을 전후해서 벌어진 국기문란 사건들이었습니다. 권력을 장악한 세력이 세금을 제멋대로 주무른 것이 이명박 정권 4대강 국민혈세 30조이고 부자 감세 100조이고 최근에 박근혜 정부가 꺼내든 중산층 서민부터 쥐어짜기 증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민생이 무너집니다. 민주주의가 없으면 세금을 거둘 땐 중산층과 서민이 맨 먼저이고 세금을 쓸 땐 재벌과 부자들이 맨 먼저인 나라 절대로 안 됩니다. 민주주의가 바로 서야 복지국가가 실현됩니다. 민주주의 없는 복지국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투쟁에 함께 하시는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의 각오는 이제 시작뿐인 것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서민과 중산층이 제대로 사람 대접받는 사회 만들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로 힘을 모아서 무소의 뿔처럼 두려움 없이 전진합시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예, 앞으로도 더 강력하게 국정개혁과 민생을 위해 뛰어주실 김한길 대표님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소중한 음악인들을 모셨습니다. 아카펠라 그룹 아카시아입니다. 공명은 아리랑과 하나 되어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악기를 하나도 쓰지 않고 사람의 소리로만 하는 그런 음악을 아카펠라라고 합니다. 지금 뒤에서 다른 음악들이 굉장히 시끄럽게 저희를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악기 없이 노래하기가 참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이크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실 때 저희 음악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음악이 더욱 빛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리랑 함께 해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세 박자로 박수를 같이 쳐주세요. 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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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하시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돌아간다 나를 버리고 가신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돌아간다 나를 버리고 가신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다 같이 하시죠. 나를 버리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훌륭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예, 정식으로. 아유, 훨씬 크군요.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카펠라 그룹 아카시아입니다. 예, 진실과 정의는 언젠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요. 찬바람 분다고 하니까 이럴 때 더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마지막 곡으로 하나 되어 라는 노래를 준비를 했거든요. 지치지 마시고요. 용기 잃지 마시고 더더욱 힘차게 힘을 모아서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음악 주세요. 이제 그 누구도 탓하지 말고 나의 부족함을 다시 생각해. 우리에게 아직 희망은 있어. 어려울수록 강해지는 믿음. 그래 다시 시작해보는 거야. 다시 태어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린 해낼 수 있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토록 힘들었던 지난 시련도 우린 하나 되어 이겼어. 세상이 우릴 지켜보고 있어. 우리의 시작을 의심할 거야. 그런 그들에게 보여줘야 해. 우리도 몰랐던 또 다른 힘을 우린 해낼 수 있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토록 힘들었던 지난 시련도 우리 하나 되어 이겼어. 저 높이 떠오르는 태양을 봐. 우리를 비춰주는 자. 우리 모두 해낼 수 있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토록 힘들었던 지난 시련도 우리 하나 되어 이겼어.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가슴에 신금을 올려주신 그룹 아카시아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진행상에 매끄럽지 못한 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쪽에 지금 보수단체에서 앰프만 크게 틀어서 우리의 집회를 막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정원 개혁을 위한
우리의 국민들의 마음, 우리 민주당의 마음을 막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기문란 사건의 진상규명과 국정원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여 이 땅에 민주주의가 다시 꽃피게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국회를 지휘하고 계시는 정병헌 원내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병헌입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사랑하고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때약볕 무더위 속에서도 수은주가 30도, 33도 마구 아무리 올라가도 1차, 2차, 3차 회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욱 굳은 의지와 더욱 강한 결기로 함께해 주시고 계시는 애국시민 여러분들과 우리 당원동지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오늘도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113분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것이 민심입니다. 이것이 선심입니다. 진실규명을 바라는 애국시민이 그래서 결국은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확신합니다. 어제 마침내 원판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원세훈, 김영판 두 사람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황당한 오만함으로 국민에게 정면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뻔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한술 더 떠서 대놓고 원판을 신주단지 모시듯 감싸기에 급급했습니다. 어제의 청문회는 원판과 새누리당이 진실 은폐의 공모자라는 사실을 전 국민 앞에 똑똑히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의 배우가 새누리당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각인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민주당과 시민들이 더 많은 힘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규명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우리의 투쟁은 그래서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들과 당원 동지들께 강력하게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사랑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취임 6개월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지난 6개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엊그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서민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 말해야 할 것들은 하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재벌의 금고와 부자들의 명품 지갑은 호랑이 수염처럼 무서워하면서 봉급 생활자들은 거위의 깃털처럼 만만하게 여겨서 서민들 유리지갑만 털겠다고 하는 엉터리 세제 개편안 단 한마디 이런 방구의 사과의 말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국정원, 지금 우리가 이거 서울광장에서 외치고 있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촛불 집회와 시국선언으로 요구하고 있는 국정원 개혁, 책임자 처벌, 대통령 사과, 단 이런 방구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건, 더 이상의 진실 은폐를 중단해야 합니다. 서민 착취형 세제 개편, 조삼모사식의 국민 기만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즉각 시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시다. 그리고 더 이상 국민과 벽을 쌓고 야당과 단절하지 말고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 대표와 대화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민주당은 불의와 거짓을 심판하고 정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그날까지 국민과 함께 달려갈 것입니다. 저들이 진실을 인정하는 날까지, 국민이 승리하는 날까지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당원 동지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고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원외뿐만 아니라 원외에서도 국정원 개혁과 민생을 위해서 뛰어주실 우리 정병헌 대표님께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로 17일째 시청 앞에서 우리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국정원 개혁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청 광장을 가득 메워주신 많은 시민들의 희망과 바람을 담은 메시지를 천막 당사로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이 희망의 바람을 담은 희망의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희망 메시지를 담은 동영상을 모두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람도
전 경찰청장이 나와서 증인으로 나와서 대답하는 모습 여러분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그들의 그 당당한 모습에 정말 고개를 절레절레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연설이 아니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국조특위위원 박범계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어제 청문회 보셨습니까? 비겁한 전직 국정원장과 전직 서울청장의 그 모습 똑똑히 보셨습니까? 위증하면 처벌받는다는 선서조차도 못하는, 그래서 그들은 위증죄의 처벌은 받지 않겠지만 국기문란 사법이라는 역사적 탄재는 분명히 받지 않겠습니까? 컨틴전시 플랜이 있었습니다. 비상계획입니다. 집권을 위한 시나리오였고 집권 뒤에도 가동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작년 12월 10일 권영세 종합상황실장은 여의도 모식당에서 기자와 지인들을 불러놓고 식사를 합니다. 기자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NLL 대화록 얘기를 합니다. 집권하면 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12월 11일 국정원 댓글 사건이, 여직원 댓글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의 당직자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오피스텔 앞에서 대치했습니다. 그리고 원세훈 원장에 의해서 지난 4년간 대북심리전의 일환 그 명분으로 대북심리전단을 주축으로 하는 대국민심리전이 드러나는 그 순간이 시작됐습니다. 12월 13일 국회 정보위에서 원세훈 원장을 불러놓고 대화록을 까라고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이 협박했습니다. 정해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장인 원세훈 씨가 민간인인 권영세 종합상황실장에게 밤늦게 전화를 합니다. 어제 국정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왜 민간인인 권영세에게 전화를 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박근혜 대선 캠프의 2인자였기 때문에 NLL 대화록을 상의하고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대선과 관련된 여론 조작과 관련된 상의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쯤 되면 대선 일주일을 남겨놓은 그 민감한 상황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대한민국 국정원장에 의해서 집권당과 함께 이명박 정부가 삼각 트레이 앵글로 대선에 개입했다고 충분히 단정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12월 13일 일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공교롭습니다. 그 다음날 12월 14일 김무성 선대본부장이 부산역 광장에서 부산 시민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울부짖듯이 낭독했습니다. 악마의 편집을 한 NLL 대화록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낭독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국기문란 아니겠습니까? 그 바로 12월 14일은 국정원 여직원이 제출한 그 노트북에서 몽땅 다 지웠는데 그나마 나머지 하나 파일 남아있는 것을 서울경찰청 디지털 분석팀이 그것을 실마리로 잡아 복구하고 발견한 그날입니다. 서울경찰청에
그런데 참으로 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2월 15일 문제의 그날 김용판 청장은 디지털 분석팀으로부터 복구되고 찾아낸, 그래서 분석한 그 자료를 넘겨봤습니다. 그리고 수상은 5시간의 점심을 식당에서 합니다. 어제 국조특위위원들이,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한결같이 물어봤습니다. 누구와 점심을 먹었냐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했습니다. 손톱을 다쳐가지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했습니다. 손톱과 기억력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말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입니다. 그리고 서울경찰청의 분석팀이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12월 16일, 17일, 16일은 일요일이고 17일은 월요일입니다. 그 하루 차이가 대선 19일을 역산해서 3일과 4일 상관인데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16일 늦은 밤이라도 16일을 디데이로 해서 허위의 수사 결과가 발표돼야지만이 다음날 17일 월요일자 조중동을 비롯한 주요 신문 일면통에 댓글 없다라는 기사를 실리기 함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조중동은, 주요 신문은 입을 맞춘 듯 일면통으로 12월 17일자 조간신문에 댓글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묘합니다. 12월 16일 정오에 김무성 본부장이 기자들을 불러놓고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들어오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나요? 누구한테 이런 정보를 입수했나요? 그리고 문제의 그 12월 16일 오후 2시에 김용판 청장은 모두 누구의 핵심인 박원동 국가정보원 전략기획국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것을 크게 회의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박원동이 한 말, 서울청 디지털 분석팀이 모든 자료를 분석했는데 왜 눈치를 보고 그걸 발표하지 않느냐고 서울청장이 얘기했습니다. 이쯤 되면 박원동과 박원동의 배후에 있는 집권 여당의 신세들에 의해서 허위의 수사 결과가 발표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판단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2월 16일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마지막 3차 토론을 했습니다. 역시 감금이냐 여론 조작이냐가 주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토론회가 끝난 불과 1시간 뒤 약속된 시나리오에 맞춰 저들은, 민주주의의 적들인 저들은 허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에서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헌법 26조 국민의 청원권 규정이 있습니다. 국민이 청원하는 경우 국가기관은 대답할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강 건너 불구경을 넘어서 외면을 하고 있고 민주세력, 국민들의 도도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대통령 사과의 요구를 외면하다 못해 멸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용기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과 소통하십시오. 소통이 멈추는 날 우리는 이곳 광장에서 대통령께 정의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반드시 회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고맙습니다. 국정원의 국기문란 진실규명을 반드시 끝까지 해주실 우리 박범계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뉴스를 보면 참 마음이 답답하다고 하실 것 같습니다. 아마도 국민 앵커의 촌철살인 클로징 멘트가 없지 않아서 그럴까 싶습니다. 그 명성 그대로 속 시원하게 9시 우리 민주뉴스 클로징 멘트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소개합니다. 민주당의 신경민 최고위원입니다. 박수를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 데스크 진실 데스크의 신경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청문회가 뭡니까? 청문회는 듣고 또 듣자는 것입니다. 어제 원세훈 김용판 청문회는 도대체 말하지를 않아서 어제 원세훈 김용판 청문회는 도대체 말하지를 않아서 듣지를 못했으니 무효입니다. 저는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한 원판은 진실을 말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국민을 모독하고 국회를 무시했습니다. 국민에 대한 도전이고 선전포고입니다. 심지어 비겁한 이들은 자기만 살자고 자기가 저지른 범죄를 부하들에게 돌렸습니다. 이들이 현실의 법정에서 위증죄를 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법정, 시민의 법정에서 이미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런 치졸한 증인들을 위한 국선 변호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민주를 향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정원장, 서울경찰청장을 하면서 부패한 권력에 빌붙고 정치 개입으로 민주를 짓밟고 국민을 우롱한 걸 어제 하루 종일 확인했습니다. 이런 사람과 권력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겼던 걸 확인했습니다. 이건 한여름의 공포 영화였습니다. 어두운 과거, 특히 지난 12월 어둠의 진실과 배후를 밝혀야 합니다. 김무성과 권영세를 불러서 진실을 알아보자는데 이것이 무리한 요구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누리당에게, 청와대에게 골백번 말했지만 아직도 못 알아듣고 있으니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말하겠습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가녀린 여성의 인권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경찰의 수사 날조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가면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400년 전 멀리 영국 땅에서 영국 왕의 독재에 항거한 가이 폭스란 남자입니다. 그는 독재에 맞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칼이 아니라 당신의 과거가 당신을 쓰러뜨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지금 우리의 애국 시민들이, 우리의 국민들이
청와대를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민은 이미 역사의 법정, 시민의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고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역사와 시민의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과거를 감추면 감출수록, 거짓을 거짓으로 덮고 국기문란을 국기문란으로 덮을수록 진실은 흔적을 드러낼 것입니다. 어둠과 침묵의 망망대해에서 우리의 항해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항해는 여름을 지나 가을로 가도, 비가 오고 눈이 와도 진실의 등대로 향하고 민주의 항구에 도착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실데스크, 민주데스크의 신경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포토타임 차례입니다.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찬 구호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끝에 재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번. 민주주의 파괴하는 국정원을 개혁하자! 불법 대선 자행한 책임자를 처벌하자! 불법 대선 자행한 국정원을 개혁하자! 국정원을 개혁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하자! 대통령은 숨지 말고 국민에게 사과하라!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촉구체 3차 국민보고대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이제 이어서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 개입 규탄 제8차 번국민 촛불대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 민주당 당원들께서는 조금만 뒤로 이동을 하셔서, 한 10분 이동을 하셔서 제자리에서 우리 당원들과 우리 시민들과 함께 촛불 집회를 함께 하겠습니다.